오셨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자요. 아,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 7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참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조세.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셨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저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고.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알아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네.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근데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게 되는 좀 건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서.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주선해주는 게 취미이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아,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아, 그럼 소개팅을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네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막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아, 친언니요? 네. 아유, 근데 얘기하시면 안 네. 되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럼요. 근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예. 혹시 야, 너무 이쁘다. 얘 해하고 이게 야. 선생님 너무 이쁘네요 학교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종갈초등학교에 이제 5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네. 3, 4학년 아이들 과학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진성호라고 합니다. 진성호 선생님. 선생님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별명을 가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그러면 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즈음인데요. 예, 아마 조금 뜨셨을 때. 그때부터. 예. 선생님 근데 저 안경 네. 벗으면 진짜 많이 닮으시요 네, 그럼요. 그죠? 한번 저 벗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혹시 혹시 선생님이 형 안경 제 안경 쓰시면 한 번만 벗어볼까요? 써보시면. 제가 선생님 그러면 벗어볼게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 네. 도수도 비슷하시네. 선생님 느낌이 저도 비슷해요. 그렇네요. 잘 보여요. 저도 잘 보여요. 예. 진짜 너무 잘 보이네. 그래요? 아까도 여기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범이하고 네네네. 뭐 서경이 네. 저희가 좀 만났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아주 시식한 아이들이죠. 맞아요. 서경이는 진짜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럼요. 예. 정호 그랬구나. 친구는 굉장히 씩씩하던데요. 야, 그럼요. 닮으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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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저랑 오늘 참 신기하게도 마무리에 예. 저 닮은 친구, 그러니까요. 형 닮은 선생님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럴 때. 예, 그럼요. 예. 선생님이 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혹시 뭔지? 우선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 건강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많은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좀 같이 협력하면서 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육지로 나간 제자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나요? 지금 아직 육지로 간 다음에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가끔씩 연락은 와요. 육지로 가서 연락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니 뭐 가끔씩 이제 뭐 SNS로? 몇 분은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예, 연락은 오는데 지금 현재 다 커서 만나보진 못했어요. 제가 소주 한번 하자고 항상 졸업시키면 얘기를 약속했는데 하는데. 아직까지는 먹지 못해봤어요. 혹시 너무 보고 싶은 제자 누구 제자 있습니까? 생각나는 제자? 실명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네. 있죠 당연히. 그 친구에게 제가 실은 좀 미안함이 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떤 미안함이 좀 있는? 많이 좀 이렇게 다독여줬어야 했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좀 못 써줬던 친구가 있어요. 조금 이제 그 자존감이 조금 이렇게 낮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넌 자꾸 포기하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친절하게 그래 격려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화가 나니까 어떤 때는 가희한테 이제 더 친절하게 못 해준 것 같아. 괜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화만 오히려 또 냈었을 것 같고.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 믿음을 주는 말을 좀 해주셨었는데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 제가 6학년 때 선생님처럼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못한 거예요. 아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가슴속에 남아있고. 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너가 정말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뭐 울었을 때 있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좀 더 깊이 있게 너의 이야기를 좀 공감해 주지 못했던 거 좀 아직도 너무나 좀 가슴에 좀 남아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얼굴 보고 싶다. 지금 그분은 몇 학년이 됐을까요? 지금 한 20대 중반 될 거예요. 아, 꽤 오래전. 꽤 오래전 제자네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딱 방송 보시고 연락 오실 수 연락 있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선생님 하면서. 저희가 뭐 전 국민이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중요한 건 여러 명이 올 것 같아. 너도 다 녹아? 수십 명의 제자가. 그러니까 미안한 아이가 그래. 너무 많아서. 그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잘하셨네요. 그럼 잘하셨네요. 예. 선생님 당분간 네. 업무를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번 생각하고 그래도 나다 싶으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이제 5년 전에 부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전에도 계속 제주 쪽에 계셨나요? 아니면? 예. 그럼 제주에서 계속 나고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네. 초중고 대학교를 다 이곳에서. 예. 아. 예. 그렇죠. 아니 쭉 그러시구나. 이곳에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 타 지역 가셨을 때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예. 가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커요. 네, 나갈 뭐, 때는 좋은데 예. 막상 가보면 다시 또 오고 싶어.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계속 이렇게 계시다가 서울 이런 데 가면 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좀 네, 드실 수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제일 드는 생각이 혹시 뭡니까? 좀. 전 지나가면서 사람이 옆에 계속 부딪히는 거 처음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네. 우리로서는 사실 네네. 뭐 네. 자주 있는 아주 일은 자주 아니지만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렇게 생경한 풍경 때문에 놀라는 뭐 놀란다기보다는 그냥 우선 사람이 하여튼 너무 많으니까 식당에서 이제 기다려서 먹는다는 것들 예.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도 그 근데 유명한 이제 식당은 그래서 네. 저가 좀 안타까운 게 식당이 좀 유명해지면 결국 우리가 단골로 많이 갔던 집을 이제 결국 안 가게 돼요. 이게 줄이 또 많이 서게 되고 대부분 또 외지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차지하게 되고. 나만이 알던 맛집인데 그렇죠. 어디인가 어느 이제 순간 뭐 매스컴에 공개가 되면서 오르고 오르면 SNS로 유명해지고 하면 좀 그런 경우가 네. 좀 있긴 있죠. 선생님 혹시 내가 이거 하나만큼 좀 타고났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뭡니까 선생님? 타고났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소리 노래. 야. 아니, 판소리라기보다는 제주에 왔으니까 네. 좀 제주의 민요가 또 그래, 좋죠. 좋죠. 너무 좋죠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서우제 소리라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부르는 건데. 네네네. 네. 한번 해주세요. 어양어기 어양어기 어양어기로 상사디로다 아양 어양어요 유재석과 오세호가 아양 어양어요 종달초에 왔구나 왔어 어양어요 아시고 자, 야. 오세호. 정말 대단한 게 이번 시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조셉으로 시작해 오세호로. 야, 조셉. 아 조세호예요? 어서 오세호 조절. 어서 오세호. 진짜. 오세호. 어서 너무 오세호. 좋았어요. 이름이 몇 개야? 야, 이번 야, 시즌에 전국 돌아다니면 3만 개 넘겠는데 이름이. 정말 예. 조셉부터 오세호. 예. 우만석 씨를 거쳐서 예. 오세호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내는 건지. 우리 그 방학을 맞은 네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선생님 방학은 어떻게 보내듭니까?
실컷 놀아야죠. 야, 근데 만약 이 진짜 실컷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네, 그죠, 그죠. 자녀분들은 마음껏 놀게 해주십니까? 뭐 학원 갔을 걸요. 방학이라고 싶지는 못하나.